2023년 하반기 서울 아파트 2차 폭락한다. 집값 반등에 속지 마라. 매물 쏟아진다. 요즘 흔히 보이는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도 2차 폭락, 이 전망이 현실이 되길 바라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 중 언론에 휘둘리기보단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2차 폭락이 온다면 나는 서울 어디까지 노려볼 수 있을까? 솔직히 강남은 바라지도 않고 너무 외곽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만 아니었으면. 오늘 서치한 지역은 서울 가장 싼 30평대 아파트 11개 단지의 급매물을 정리했습니다. 입주한 지 20년이 넘은 아파트는 제외, 나홀로이거나 외진 곳도 제외하고 300세대가 넘는 곳들만 추렸습니다.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후반에는 내 돈 얼마가 드는지까지 비교해보겠습니다. 서울 30평대 가장 싼 11위 단지는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레미안 도봉입니다. 2005년식 448세대, 위치는 서울 동부권 외곽에 있는 도봉구이지만 1호선 도봉역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검찰청이 가깝습니다. 가까운 학교는 북서울중학교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31평 과거 최고가는 2021년 6월 8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최근 거래는 지난 3월에 나온 6억 9,500만 원입니다. 현재 나와있는 매물은 7억부터, 전세는 3억 7천만 원부터입니다. 입지, 연식에 비해 싸게 느껴지진 않으실 겁니다. 오늘 소개할 단지 중에서 가장 비싼 곳이니까 아직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순위가 올라갈수록 가격은 내려갑니다. 같은 값이면 입지가 좋아집니다. 다음 10위는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녹천역 두산이브입니다. 2017년식 326세대. 노원구 역시 서울 외곽이지만 월계동은 그나마 가장 안쪽에 위치합니다. 1호선 녹천역을 이용하면 청량리역까지 16분, GTX-C 예정 창동역까지 한 정거장이라 강남으로 가는 교통이 개선됩니다. 초안산, 중랑천을 끼고 있어 트레킹하기도 좋을 위치입니다. 이 아파트 최고가 거래는 2022년 6월에 나온 8억 8천만원, 최근 실거래는 지난 7월 있었던 7억 7,500만원입니다. 현재 나와있는 최저가 매물은 7억, 전세는 4억부터입니다. 앞에서 본 레미안 도봉도 7억이었는데요. 같은 1호선 라인이면서 더 도심에 가깝고 향후 GTX 호재, 연식 차이 모두를 고려했을 때 저라면 녹천역 두산이브를 택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가격에 10위였던 거죠. 이렇게 비교하면서 영상을 보시면 가장 좋아 보이는 단지가 선명해지실 겁니다. 계속하겠습니다. 9위입니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 숲속마을입니다. 2016년식 560세대. 양천구는 서울 서남부에서도 아파트 비중이 높은 전형적인 주거지역입니다. 신정 숲속마을은 단지 이름처럼 매봉산 자락에 위치해서 숲세권 아파트입니다. 준신축 아파트에 조용한 것은 장점이지만 주변 인프라가 아쉽습니다. 이 아파트 33평 실거래가는 2021년 7월 최고가 7억 6천만원 이후 조용했습니다. 현재 나와있는 최저가 매물은 7억, 전세는 4억부터입니다. 신정 숲속마을 33평 역시 7억으로 9위였습니다. 이제 6억대로 내려가 봅니다. 다음 8위는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정릉중앙 하이츠빌 2단지입니다. 2005년식 745세대. 위치는 서울 종로, 동대문과 접한 성북구. 정릉과 가까워 비탈은 있지만 그만큼 트윈뷰는 장점입니다. 5위 신설선 정릉역이 도보권에 있습니다. 가까운 학교는 단지 뒤편 정수초입니다. 이 아파트 32평 실거래가는 2021년 7월 최고가 8억, 최근 거래는 6억 9,700만원입니다. 현재 매물로 나온 최저가 역시 6억 9,700만원, 전세는 3억 8천부터 있었습니다. 바로 옆 정릉 대주 피오레 2차는 32평이 5억 9천부터 있었습니다. 세대수 때문에 오늘 순위에 넣진 않았지만 실거주 면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쪽 30평대를 고려하는 분은 비교해볼만 합니다. 서울 30평대 가장 싼 7위 단지는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응암 프로지오입니다. 2008년식 361세대. 위치는 서울 서부권 은평구에서 서대문과 접해 있는 응암동입니다. 백년산 아래에 노후된 빌라촌이 개발돼서 하나둘 신축 아파트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지대는 높지만 숲세권 아파트입니다. 가까운 학교는 영락중학교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31평 최고가는 2021년 12월 8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최근 거래는 지난 4월에 나온 7억 7백만 원입니다. 현재 나와있는 매물은 6억 8천만 원부터, 전세는 4억 2천만 원부터입니다. 과거 최고가, 전세가가 앞에서 본 아파트들에 비해 높지만 매매가는 낮은 편입니다. 6호선 응암역이 조금 멀다는 게 단점입니다. 응암 푸르지오 31평이 7위를 차지했습니다. 계속해서 6위입니다.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중랑숲 리가 아파트입니다. 2012년식 381세대. 중랑구는 서울 동쪽 끝 구리시와 접해 있는 곳입니다. 지도상 세로로 흐르는 7호선 주변은 강남 출퇴근이 가능하고 가로로 흐르는 경의 중앙선 주변은 동대문, 청량리역으로 접근이 수월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은 광진구, 동대문구 흐름을 따라가는 배후 주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망우동은 보시는 것처럼 경의선 망우역에 대형 상권이 있고 편의성이 좋습니다. 중랑숲 리가 아파트는 비교적 조용한 양원역이 가까운 위치, 큰 공원이 있어 쾌적합니다. 하지만 중랑구는 대부분 학군이 최대 단점이라는 사실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 아파트의 과거 실거래가는 작년 4월 8억 6,500만원 이후 조용했습니다. 현재 나와있는 최저가 매물은 6억 8천만원, 전세는 4억 5천부터입니다. 서울 30평대 가장 싼 6위는 중랑숲 리가 아파트였습니다. 벌써 5위입니다. 5위는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한일 U&I입니다. 2006년식 390세대. 서울에서 구로구는 대부분 비선호하지만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실 고척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단지 주변 고척고등학교, 개남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 33평 실거래가는 2021년 9월 최고가 7억 8,800만원, 최근 거래는 올 2월에 나온 6억 1천만원입니다. 현재 나와있는 최저가 매물은 6억 5천만원, 전세는 3억 8천만원부터입니다. 고척동 한일 U&I가 5위였습니다. 다음 4위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월곡대림 샹그레빌 아파트입니다. 2004년식 352세대. 성북구 위치는 앞에서 보셨으니 하월곡동을 보겠습니다. 청량리동과 바로 접한 곳이라 입지는 괜찮습니다. 6호선 월곡역, 홈플러스가 가깝습니다. 이 아파트 32평 실거래가는 2021년 10월 최고가 8억 4,500, 최근 거래는 지난 7월에 나온 7억 2천만원입니다. 현재 매물로 나온 최저가는 6억 6천만원, 전세는 4억 2천부터 있었습니다. 바로 옆 연식이 비슷한 월곡 레미안 루나밸리 32평이 9억대 거래되는 점을 감안하면 가격이 참 착한 것 같습니다. 월곡 대림 샹그레빌이 6억 6천으로 가장 싼 30평대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3위입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 휴먼시아 2단지입니다. 2008년식 2265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관악구는 동작과 함께 서초구에 인접해 있어서 미래가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동작구는 이미 흑석, 노량진 뉴타운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악은 신림 뉴타운을 시작으로 노후주택가가 점점 개발될수록 지리적 이점이 작용할 겁니다. 관악산 휴먼시아는 관악산 숲세권이지만 주변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게 단점입니다. 자가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까운 학교는 난항초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33평 실거래가는 2021년 10월 8억 6천만원 최고가 거래가 있었고 최근 거래는 지난 8월에 나온 6억 8천만원입니다. 현재 나와있는 최저가는 6억 4,500만원, 전세는 3억 8천부터입니다. 신림동 관악산 휴먼시아 6억 4,500으로 3위였습니다. 다음 2위입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수랑 리버시티 3단지입니다. 2009년식 696세대. 이 아파트는 1호선, 7호선, 도봉산역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 서울 수락초, 수락중, 수락고가 있고 서울 창포원공원, 중랑천, 수락산이 가깝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거리가 있다는 점 말고는 거주하는 데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33평 실거래가는 작년 5월 7억 9,500만원 최고가를 찍었고 올해는 거래가 없었습니다. 매물로 나온 최저가는 6억 4천만원, 전세는 3억 8천부터 있었습니다. 수랑 리버시티 3단지 33평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드디어 1위입니다. 1위 발표 후 오늘 본 단지들의 각각 내 돈은 얼마가 들어가고 비용은 얼마인지까지 비교해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1위는 서울 은평구 구산동 경남 아너스빌입니다. 2004년식 475세대. 은평구도 나왔었으니 아파트 주변부터 보겠습니다. 단지 근처 구산근린공원, 덕산중학교가 가깝습니다. 6호선 응암역을 이용하려면 버스를 타야겠네요. 32평 실거래가는 21년 9월 최고가 7억 600만원, 최근 거래는 지난달 나온 5억 7,500만원입니다. 매물로 나온 최저가는 5억 5천만원, 전세 매물은 없었습니다. 주변 전세 시세를 확인해보면 바로 앞 2011년식 역촌 센트레빌이 25평 전세 4억 5천부터 있었습니다. 이곳 1위 단지 주변은 매매에 비해 전세 시세가 높은 지역이네요. 이렇게 임차 시세를 통해서 오늘 본 11개 단지를 투자한다면 얼마의 투자금이 들어갈까요? 비교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순위를 다시 매겨보겠습니다. 가령 오늘 11개 단지 중 가장 비쌌던 양천구 신정 숲속마을은 매매가가 7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세 매물이 4억이라 갭 투자를 하기엔 너무나 큰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인 월세를 세팅하는 전략으로 계산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해당 단지는 지금 월세 매물이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30평대로 동일 하이빌 2단지가 있고 월세 매물은 한 건,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180만원입니다. 월세 실거래가를 확인해보니 실제로 이 시세가 맞는 것 같습니다. 비교할 동일 하이빌의 연식은 2005년식, 오늘 본 9위 단지 신정 숲속마을 연식은 2016년식입니다. 분명 이 둘의 입지 차이는 있지만 역세권이 아니라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신정 숲속마을 연식이 11년은 신축이기 때문에 비슷한 월세로 내놔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면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180만원 세입자를 구한다고 가정하고 내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매가 7억에 LTV 70%, 주택담보대출 4억 9천만원을 받으면 매월 상환해야 할 원리금은 K뱅크 기준 250만원 정도. 여기서 세입자에게 받을 월세 180만원을 차감하면 매월 비용으로 지출해야 할 돈은 70만원이 됩니다. 매매가 7억에서 주담대 4억 9천, 월세 보증금 5천원을 빼면 내가 드려야 할 현금은 1억 6천만원, 그리고 플러스 비용인 거죠. 2억이 안 되는 돈과 월 70만원 비용을 감수하면 서울 양천구 30평대 준신축 아파트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원리금을 상환하다 보면 대출 액수는 점차 줄어들 거고 여기서 투자금을 늘린다면 매월 비용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오늘 나온 11개 단지 주변 월세 시세를 감안 러프하게 계산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주황색으로 표시한 보증금은 액수가 적어서 대출액에서 빼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보증금 1억이 넘으면 세입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LTV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비교해보니 월세 시세가 높아 돈이 적게 드는 단지는 양천구 신정 숲속마을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입지나 가격이 높아도 내 돈이 더 적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걸 확인시켜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외 단지들은 대체로 2억 전후의 현금, 매월 100만원 이상 비용이 들어갑니다. 일반 직장인이 감당하기엔 벅찬 금액입니다. 과연 이게 최선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서치한 기준을 더 낮추면 2억, 1억이 안 되는 돈으로도 얼마든지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비용을 감수할 만큼 매력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연식, 사업성 때문에 재건축은 꿈도 못 꿉니다. 당장 실거주로 필요하다면 말리지 않겠지만 대부분 자산을 증식해야 하는 관점에서 이 선택이 최선이라 하긴 어렵습니다. 게다가 2차 폭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지금 더 안전한 선택은 어디일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뚜렷한 답이 없거나 해답이 궁금한 분은 이 영상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좋은 선택지가 어디인지 자세히 말씀드린 영상입니다. 무료 영상이니 안심하시고요.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가장 싼 30평대 아파트, 20년 미만, 300세대 이상 총 11개 단지를 살펴봤습니다. 실거래가, 호가, 입지를 받고 마지막인 월세 시세를 활용해서 실제 투입될 내돈도 비교해봤습니다. 꼭 이런 기준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자신의 기준을 만들어 비교해보세요. 각자의 인사이트는 특별함이 아닌 꾸준함 속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파트 서치였습니다.